데뷔 14년 차의 소년단 방탄소년단 2.0 올드보이가 되어 돌아왔다. 웃긴데 전혀 안 웃긴 뮤비 BTS 2.0 뮤비에서 이번 방탄소년단 2.0 뮤직비디오는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를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오마주, 다른 작가나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특정 대사나 장면 등을 인용하는 일. 왜 하필 올드보이였을까? 제가 영화 쪽에서만 거의 5년 넘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영화판에서는 다 안다는 박찬욱 감독님의 특징, 미장센의 대가, 장면 하나, 소품 하나까지 의미를 담아 설계하는 감독님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복수극처럼 보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모든 장면이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왜곡까지 건드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드보이는 간단히 보면 복수극, 군만두, 잘못된 사랑, 하지만 그 안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를 오마주한 만큼 이번 2.0 뮤직비디오는 올드보이에 담긴 의미와 연결하여 해석해 보겠습니다. G, 본 뮤비 해석에는 올드보이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본 영상은 뮤비의 주관적인 추론을 통해 분석된 해석 영상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장면.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엘리베이터의 상승 화살표는 도달층에 도착하면 꺼지는 것이 정상. 하지만 여기서는 엘리베이터의 표시가 이상하다. 인물들이 내린 후에도 층수 표시와 함께 상승 화살표가 계속 켜져 있다. 즉,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다는 신호. 그리고 다음 컷에서는 상승 화살표가 꺼짐. 비로소 2층에 도착했다는 것. 그렇다면 그들이 내린 지점은 어디였을까? 영화 올드보이에는 층과 층의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층이 숨어있다. 이 연출을 인용했다고 보면 이 공간은 1층과 2층의 사이층인 1.5층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물론 단순한 촬영 실수, 즉 오게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뮤직비디오는 올드보이를 오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연출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열리는 엘리베이터, 누구냐 너, 지민, 제이홉, 정국, 슈가, RM, 진, B, 방탄소년단 등장 이후 느와르풍의 복장, 그와 어울리지 않는 소품들, 부채, 단소, 교자손, 거꾸로 든 신문, 익살스러운 분장과 표정, 웃으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묘하게 웃긴 상황. 연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치 장면, 영화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 방탄소년단이 앞으로 걸어나가자 뒤로 황급히 물러서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약간 바뀌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익살스러운 분장과 코믹한 소품들 때문에 가볍고 우스운 분위기였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 코믹한 요소들이 사라지고 멤버들의 바이브가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인물, 다른 느낌. 처음엔 우습게 보였던 존재가 움직이는 순간 더 이상 우습지 않은 대상이 된 것. 이는 올드보이의 연출 방식과 닮아있다. 코믹하게 시작하지만 이해하게 되면 마냥 웃을 수 없게 되는 구조. 이 부분은 방탄소년단의 서사와 연결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긴 공백기 동안 우스워 보이거나 평가절하되던 그들이 막상 돌아온 순간 그 존재감 자체가 다시 증명되는 것. 이 장면은 우습게 보였던 대상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 방탄처럼 그게 말은 쉽지. 가볍게 몸풀며 시작되는 노래, 뒤로 보이는 배경, 올드보이에서 오대수가 15년 동안 갇혀있던 7.5층의 비밀의 공간을 인용한 것으로 보임. 우린 팀툴 누가 맨날 뛰어넘어. 가사에 맞춰 띵트를 시각화하듯 허리를 굽히는 안무. 이는 말뚝박기처럼도 인사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예의를 갖추고 몸을 낮추고 있으니 그걸 겸손이 아니라 만만함으로 착각하고 뛰어넘으려는 것. 겸손하니까 우습게 보고 발판으로 쓰려드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웃기기는 한데 사실 안 웃기지. 웃기기는 한데 사실 안 웃기지. 그렇다. 얼핏 보면 웃겨 보이지만 비밀 코드를 알고 나면 사실 안 웃긴 2.0 뮤비. 숨겨진 의미를 읽는 순간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는 것. 올드보이처럼 의도적으로 설계된 블랙 코미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을 우습게 보던 너희의 구역에 방탄소년단이 들이닥쳤다. 막상 들이닥치니 감히 덤비지도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사람들. 재미는 좀 봤니 친구야? 깜빡이는 전등. 이 부분의 가사는 내 스타일 알잖아. 어두워져서 실루엣만 보여도 사람들은 그들의 스타일을 이미 알고 있다.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방식과 존재감은 알려져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얼굴이나 외형이 아니라 스타일 자체가 인식되는 존재.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 brand new.
이건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방향을 의미한다. 즉, 이미 알려진 존재이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팀. 그것이 바로 방탄소년단 스타일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춤만 추는데 퍼포먼스가 느와르, 존재감이 다르다. 스펙이 다른 보폭, 뛰지 않는 두 번째 보폭. 이 가사의 핵심은 단순히 그냥 잘한다는 게 아니다. 이미 쌓아온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 그들이 쌓아온 경험들이 있기에 두 번째 보폭은 뛰지 않아도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쌓아온 것을 기반으로 더 위로 올라간 상태. 그게 바로 2.0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젠 버려 못쓸 폐품이라는 가사에 맞춰 무언가를 구겨 던져버리는 제이홉. 그것을 캐치해서 더 멀리 던져버리는 슈가. 쓸모없다고 판단한 것은 망설임 없이 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렇게 버려진 것을 다시 주워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 겉으로는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버린 것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 이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그 시선에 반응하지 않는다.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간다. 여유있게 다시 수고하러. 멤버들이 사라지고 일렁이는 배경, 환각처럼 일렁이는 트랜지션. 같은 장소인데 각도만 약간 바뀌어서 다시 등장하는 멤버들. 일렁임, 환상, 상상, 허상, 각도. 이는 올드보이의 한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사람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대상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실제 모습이 아니라 어느새 퍼져버린 풍문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동안 만들어낸 풍문들, 그 상상 속에서 재미는 좀 봤어, 친구야? 화장실로 바뀌는 배경. 화장실은 배설의 공간, 여러 개의 칸, 여러 개의 변기. 저곳은 여러 명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이다. 공중 화장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이용하도록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에 책임이 흐려지는 공간. 그렇게 더 쉽게 더러워지는 공간.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말과 시선이 쌓이고 그 책임은 흐려지기 쉽다. 이 부분은 현실과 연결해서 보면 더욱 흥미롭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은 대중에게 공개된 아이돌의 메타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대상. 문제는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말은 더 가벼워지고 책임은 더 희미해진다. 누군가 한마디를 얹고 또 누군가가 거기에 덧붙이며 결국 통제되지 않은 말들이 쌓여 욕해도 되는 것처럼 변질된다. 그 결과 그곳은 비난과 조롱으로 오염된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마디일 뿐이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대상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프레이밍 되는 것. 그런 공간 속에서 방탄소년단은 여전히 춤을 춘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화면이 뒤로 빠지며 네모난 프레임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은 좁은 프레임 속의 이미지였을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옷 갈아입는 멤버들. 엘리베이터에는 두 번째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음. 2.0 로딩 중. 문이 열리기 전 아주 짧은 순간 멤버들은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빠르게 준비를 마친다. 이 부분은 현실의 방탄소년단의 서사와 연결해서 보면 더욱 흥미롭다. 방탄소년단이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모여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시간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을 살아낸 멤버들에게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지나간 엘리베이터 한층 올라가는 정도의 짧고 빠른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같은 시간이어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체감은 전혀 달라진다. 기다리는 사람에겐 길고 준비하는 사람에겐 짧다. 이 장면은 바로 그 상대적인 시간 감각의 차이를 위트 있게 보여주는 연출로 해석할 수 있다. 문이 열리고 내리는 멤버들. 급하게 옷을 정리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내림. 우리 층이야, 도착했어. 그들이 내린 곳은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는 건물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최고급 공간. 흔히 최상층, 최상위 계급, 최고 레벨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즉, 방탄소년단은 지금 아무데서나 내린 것이 아닌 다시 자신들의 층,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 방탄소년단은 한국식으로 데뷔 14년차 그룹. 그리고 이 2.0 로딩 장면의 시간은 14초다. 보통 뮤비에서 14초 동안 노래도 없이 장면만 이어지면 길게 느껴질 수 있음. 하지만 이 장면은 14초나 들어갔는데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멤버들이 허겁지겁 준비하는 장면이 보이기 때문.
즉, 그 시간을 단순한 공백으로 보면 길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어떤 준비와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그 시간은 더 이상 막연하게 길기만 한 시간이 아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체감의 차이다. 그들이 도착한 펜트하우스. 영화 올드보이에서 이 공간은 서로 다른 복수가 교차하는 곳이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리는 장면, 같은 장소, 다른 관점. 이 상징적인 공간을 오마주했다는 점에서 이 장면의 핵심이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it 'em up like pop. Hit 'em with the truth like rock. 아까 방탄소년단은 이곳을 우리층이라 말하며 내렸다. 이 지점이 흥미로운 이유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존재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위치에 있어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정상에 선 존재,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난의 대상. Time to pay your debt. Feel me not. 물튀기는 퍼포먼스, 집어삼킬 것 같은 바도 그림, 올드보이 오마주. 벽에는 그들의 그림자가 크게 늘어짐, 아름하게 비춰지는 산만한 라이트, 조명, 어느 부분을 조명하느냐. 언어율적인 관점으로 보면 라이트는 그냥 조명이 아닌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라는 관점의 은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깜빡이는 조명, 혼란스러움. 최상위층인 펜트하우스로 올라와도 혼란스러운 순간이 있다는 것. 이 장면은 위치가 아니라 시선이 의미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로 해석할 수 있다. Let it be. Let it bleed. Hit it lit. And it's split. 렛터박스가 커지면서 좁아지는 화면, 좁아지는 시야. 그 좁아진 시야 속에서는 방탄소년단은 보이지 않고 멤버들의 그림자만이 보인다. 이어지는 장면은 화장실 장면. 좁은 프레임 속에서 보이는 그 화장실 장면.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의 의상은 2.0 로딩된 이후의 의상과 같다. 갇혀있는 시야로 보면 좁아지는 관점, 이미 프레임을 씌운 상태. 갇혀있는 시야로 보면 그들의 실제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갇혀있는 좁은 편협한 시야를 지닌 자들에게 방탄소년단은 말한다. 화장실 여기저기 노크하는 멤버들. 노크, 남의 공간에 들어가기 전 인기척을 내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난다. 보통 사람은 자기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지 않는다. 노크는 남의 공간에 들어갈 때 하는 행동이다. 아까 방탄소년단은 펜트하우스가 우리층이라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화장실은 무엇일까? 노크를 한다는 것은 이곳이 그들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 즉, 이 더러운 화장실은 방탄소년단의 공간이 아니라 너희의 구역임을 시사한다. 네 구역에 들이닥쳐, 우린 너. 이걸 현실과 연결해서 보면 더욱 흥미롭다. 풍문에 말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헛소문은 마치 진짜처럼 퍼져나간다. 상상은 점점 커져만 가고 점점 더러워지는 공간. 비난, 조롱, 악의적인 말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걔네는 원래 욕해도 되는 애들이라는 공공연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누군가는 그들을 더럽힐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상상일 뿐이다. 그들이 상상한다고 해서 방탄소년단의 현실이 바뀌진 않는다. 더러워지는 것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들이 악플을 싸지른 저 공공 변소다. 이 모든 것이 인식되자 격하게 깜빡이는 화면. 혼란이 극대화된다. 내가 보고 있던 수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이 장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이 인식되면서 발생하는 혼란으로 해석할 수 있다. Carry on that brand new. You know how we do. 깨진 창문과 액자, 의자들. 올드보이의 펜트하우스가 그대로 재현된 공간. 펜트하우스도 혼란스럽게 깜빡이는 조명. 앞서 등장했던 더럽혀진 공중 화장실. 그리고 지금의 어질러진 펜트하우스. 이 두 공간은 완전히 다른 곳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누군가가 깽판 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올드보이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가라앉는 것은 똑같은 거야.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크기와 무게는 다르지만 결국 똑같이 가라앉는다는 말. 하지만 이 말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 비교의 대상을 규정한 자가 판 함정. 모래와 바위는 둘 다 물에 뜨지 않는 물체라는 것. 그래서 결국 똑같이 가라앉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의 대상을 바꿔보자. 바위와 튜브를 비교하면 어떨까? 바위는 가라앉고 튜브는 떠오른다. 즉, 애초에 비교의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물에 뜨지 않는 것과 물에 뜨는 것의 차이. 그 차이가 인식되는 순간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방탄소년단의 서사와 연결해서 보면 더욱 흥미롭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아리랑 앨범의 타이틀곡 스윙. 스윙을 아는 자는 더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곳은 바닥에 깨진 판편들로 난장판이 된 펜트하우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멤버들. 같은 장소, 다른 관점.
누군가는 그들이 있는 펜트하우스를 더럽히면 그들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난장판이 된 펜트하우스 속에서도 여유로운 애티튜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새로워진 마인드라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2.0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필름이 끊어지고 새로운 일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장면은 올드보이의 구조를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 영화 속에서 아켄일지를 작성했던 오대수는 자신의 모험은 여기까지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둘로 나눈다. 모든 죄를 떠안고 사라질 존재, 몬스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오대수. 이 구조를 현실로 가져오면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짊어지기보다 어딘가로 떠넘기려 한다. 상상 속의 누군가에게 혹은 만들어낸 이미지 속으로. 아이돌을 쉽게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 조롱, 비난, 악의적인 댓글이 누군가를 죽이는 풍문으로 거질 수도 있다.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를 짐승이라 칭하며 인간으로서의 책임에서는 벗어나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요구하는 태도.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모순. 이 모든 흐름이 겹쳐지는 순간 이 뮤직비디오는 시청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문제는 누구였을까? 쿠키 영상. BTS의 서사를 담았다고 하는 이번 앨범. 그중 9번 트랙인 노말. 평범함이란 무엇일까? 등유, 도파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환상, 영성, 우리가 선택한 것들. 등유와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화학작용, 그 두 가지 가능성. 불빛을 밝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지, 도파민에 기름을 끼얹어 불타는 노이즈를 퍼뜨리게 될지. 당신이 선택한 노말은 무엇입니까? 뮤비도 리뷰, 유규 구독! 좋아요.